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만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 앞으로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직종이나 근무 형태라도 본인이 근무를 하여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이라면 재직 시점이 며칠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판촉사원, 보험설계사, 공무원, 군인, 일반 직장인 등등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직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최근 입사하신 분들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니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몇 달 더 직장 다니다 신청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과 인가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최근 입사하여 소득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급여를 수령할 시간을 주고 몇 달 뒤 그동안 급여받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시나 신청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근무도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알려드리자면 아무리 일정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언제 단속이나 처벌로 인해 소득이 끊길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면책까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없어져 끌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소득만큼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직업군 중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전업주식 투자자와 2010년 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 넘버가 타인에게 매매 가능하신 분들, 본인이 실제 운영하지만 채무로 인해 압류가 걱정되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영 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업 주식 투자자는 워낙 변수가 많아 전문 투자자도 손실 발생 위험이 커 일정한 소득 발생이 어려우며 만약 주식 투자를 하며 발생된 채무라면 더더욱 계속적 반복적 소득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 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 택시 영업자 분들께서는 분명 개인 택시를 운영하여 돈을 버시는 건 맞지만 그 개인 택시의 재산 가치가 각 시별로 다르긴 하지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 본인 앞으로 된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 공식상 월 변제 금액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 본인 스스로가 일정 기간 변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지인을 사업주로 내세우고 본인 앞으로 소득 산출이 안 돼 변제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재산이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총합과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2분의 1 지분가치를 반영한 총합이 본인의 재산이며 이 재산이 채무보다 많게 된다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으면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이 두 가지 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그 근사치라면 이 또한 법원에서는 소득이 발생되긴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한다면 본인의 생계 유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언젠가는 변제금을 미납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래 지금보다 소득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벌더라도 배우자의 일정 소득으로 추가 생계비를 꾸려 나갈 수 있으니 신청을 받아달라고 한다거나 좀 더 소득이 높은 직장에서 신청하신다면 이 또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고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무가 무담보 채무 5억 초과 담보 채무 10억 초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채무는 원금뿐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며 이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시 결정이 떨어진 시점이라 현재 채무가 5억이나 10억 근사치가 되어 있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셔야 채무 한도가 넘어 신청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